안녕하세요. 만두행정실 만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업무의 개념을 파악해보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요. 이러한 소득에는 다 세금이 부여되는데 특히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학교행정실 급여 담당자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 책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납부 작업을 하는데요. 왜 매월 급여 담당자가 고생해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다시 1년간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서 번거롭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1년간 실제로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정확한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적용시켜 세금을 공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확한 세금 책정과 공제 금액을 파악해서 최종적인 세액인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매월 받은 1년간의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주고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징수 위해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간 실제로 받은 총 근로소득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책정한 후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1년간 매월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주고 1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잘 안 되시죠? 연말정산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받은 총 급여액 중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산출해내는 전체적인 과정을 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들은 급여 담당자가 직접 하는 작업은 아니고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한 흐름을 설명한 것이오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우리가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산 단계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받는 본봉, 각종 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급여와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각종 상여금을 포함해서 1년간 받은 급여의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만두 주무관이 1년간 급여를 4천만 원 받았고 1년간 명절휴가비, 성과급 등 상여금을 1,000만 원 받았다면 만두 주무관의 근로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2단계, 총급여액 산출 단계입니다. 1년간 받은 총 근로소득 중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월급 식비 중 10만 원치, 자녀 가족수당 중 월 10만 원치, 교원 연구비 등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미리 이 금액은 빼주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주고 남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 주무관의 경우 급식비 한 달 10만 원, 12개월에 해당되는 120만 원이 비과세이므로 만두 주무관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은 5천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준 4,880만 원이 됩니다. 3단계
근로소득 금액 산출 단계입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요. 2단계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시키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주무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식에 넣어 적용해보면 1219만원 나오는데 예를 들기 위해 금액을 구했는데 상세한 계산 방법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두주무관의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 4,880만원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1,219만원을 빼준 3,661만원이 됩니다. 4단계 과세표준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구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아래 설명할 여러가지 소득 공제를 하고 산출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입니다. 소득 공제에는 첫 번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하는 공제인 인적 공제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부녀자 등에 대해 공제하는 인적 공제 추가 공제. 두 번째, 공무원 연금 등을 납부한 것에 대해 공제하는 공적 연금 공제. 세 번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해 공제하는 보험료 공제. 네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했거나 이자를 상환한 부분에 대해 공제하는 주택자금 공제. 다섯 번째, 그 밖에 연금저축, 주택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해주는 그 밖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위의 소득 공제를 해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두주무관이 위에 열거한 소득 공제에 해당되어 소득 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만두주무관의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3,661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2,661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 금액이 국세청에서 1년간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까지 공제가 몇 번 있었나요? 첫 번째, 근로소득 공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각종 소득 공제가 있었습니다. 총 2번의 공제가 있었습니다. 이 2번의 공제는 소득 자체가 적게 나오는 걸로 공제를 해줘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낮춰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소득액 자체를 공제시켜줘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가져오는 것을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5단계 산출세액 산출 과정입니다. 4단계에서 도출한 과세표준에 국세청에서 책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도출하는데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만두주무관의 과세표준액 2,661만원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주면 만두주무관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1,200만원 곱하기 6% 더하기 1,261만원 곱하기 15%. 만두주무관의 산출세액은 261만 1,150원입니다. 여섯 번째, 세액공제입니다. 5단계 산출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계좌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세액 공제, 본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미수가 치료비 등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유, 초, 중, 고 수업료, 입학금, 대학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시설 수업료 등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불우이웃 돕기, 교회, 절, 정치 자금 등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만두주무관은 위의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어서 세액 공제를 10만원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7번째 결정세액입니다. 5단계 산출세액에서 6단계 세액 공제를 빼준 최종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1년간 납부할 최종 세금이 됩니다. 만두주무관의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261만 1150원에서 세액공제 10만원을 빼서 251만 1150원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세액을 산출해서 매월 납입한 1년간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다시 받아내고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만두주무관이 매월 납입한 1년간 총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만두주무관은 48만 8,85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각 교직원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자료와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 자료를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1원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공제 항목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하겠죠. 담당자는 제출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정한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준에 맞는지, 증빙 서류는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확인을 끝낸 후 나이스에서 연말정산 대상자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자료를 등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